굉장히 쓴데, 예, 여름에 이 진짜 더위도 많고 이럴 때 저는 학생들한테 늘 이 얘기를 해줍니다. 육모초 이 쓰지만 여름에 먹으면은 여름을 한철 이기는 데는 아주 문제없는 그런 약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아까는 비가 막 쏟아지더니 이제 비가 좀 그쳐가지고 지금 여기 풀밭에 이렇게 많이 자라는 요 약초가 보이시죠? 요게 이제 익모초는 꿀풀가에 이제 두 해살이 풀인데, 이거를 이제 한자로 풀이해를 하게 되면은 더할 이자에 어미 모자에 풀초자로 익모초라고 이렇게 불리는 약초입니다. 익모초는 이렇게 보면은 잎이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죠. 많이 갈라져 있고, 여기 대궁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각입니다. 예, 이렇게 딱 봐보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참 육모초는 이게 이제 이 풀밭에 아주 전국에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제 산 익모초하고 이렇게 들에서 자라는 익모초하고 우리나라에는 두 종이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익모초는 이 많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모초는 정말로 그 황무지나 이 풀밭 같은 데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모초는 우리가 쓰이는 곳을 전부 보면은 이제 뭐 생리통이나 뭐 이런 부종이나 뭐 어혈이나 이런 이제 혈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약초입니다. 그게 이제 익모초는 우리 어머니에게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옛날에 중국 어떤 한 마을에 아주 효자 아들이 살았는데, 이 어머니가 혈병이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아파갖고 누워 계신데, 의사가 이제 약방을 하시는 어른이 참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돈을 준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 아들이 밤새 그 집 앞에 약방 집 앞에 가갖고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약방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답니다. 그 약방 주인이 나와가지고 약사가 딱 풀밭으로 가서 어떤 약초를 하나 하고 탁 눈여겨서 이제 뒤따라가서 봤더니 이제 그때 그 약초가 그 육모초였답니다. 그 육모초를 딱 그 하는 거를 보고 이제 이 아들이 돈은 없고 어머니의 병은 고쳐야 되니까 그렇게 밤을 새서 그 무슨 약초를 하는가 보아뒀다가 이제 강변둑에 쫙 가니까 그 약초가 참 무리지어 많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약초를 뜯어 와가지고 이 효자 아들은 어머니에게 아주 해드렸더니 그 어머니의 모든 병이 다 나서 그때부터 이 약초 이름을 익모초라고 이렇게 명명을 지었고, 이 익모초는 우리 여성분들의 아주 모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조물주님이 보내준 아주 신비의 약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아주 대단히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 익모초는 참 모든 병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부 어머니의 이게 들어가는 이 양명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생리통을 할 때, 생리가 없을 때, 생리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뭐 이런 병을 임신을 할 수 없을 때 모든 이런 병에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가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딸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못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집을 가서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는 얼마나 그게는 옛날에는 큰 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고심하다가 이제 이웃에서 듣고 이렇게 해서 육모초 환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이 육모초하고 이제 모든 약재를 이 종합해서 요걸 넣어갖고 육모초를 오래도록 달여서 이걸 몇 며칠이고 달여서 이제 한의에서는 고라고 그랬는데 이 민간에서는 이제 조청이라고 그러죠. 조청. 이렇게 조청을 만들어서 이
딸에게 먹이게 되면은 딸이 아랫배가 따뜻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갖고 점쟁이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민간 약을 모든 약방에 가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육모초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명약이다 이런 걸 아시고 어머니가 이 약초를 해갖고 와서 3일 밤낮을 꼬박 이렇게 이제 정성을 들여서 이 약초를 해갖고 약단지에다가 담아가지고 꿀단지라고 그러죠. 꿀단지에 담아가지고 딸에게 가서 이 전해주고 딸의 손을 잡고 딸아 이 약을 어디든지 엄마 말을 명심하고 꼭 뭐라가 그러면서 눈물을 딸도 흘리고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잡고 그 약단지를 전해주고 돌아왔는데 그 딸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약을 이제 이 장롱에다 숨겨놓고 아무도 못 볼 새에 이제 잠든 사이에 사람이 아무도 안 잤을 때 이 약을 떠먹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 약을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되어준 약을 먹고 진짜로다가 이 덜컥 임신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 쌍둥이를 넣은 겁니까? 그래 이제 그 대가 약한 집에서 경사가 나가지고 동네에 잔치를 하고 소구루마 우마차를 보내서 장모님을 모셔오라고 사이가 이렇게 왔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이 육모초가 어머니에게 아주 이제 좋은 약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육모초는 여러분들 저는 이 육모초만 보면은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운동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더위를 많이 먹어서 이거를 꼭 먹어야 된다 하면서 이것을 새벽에 일어나셔갖고 잎을 따가지고 돌에다 콩콩 찧어가지고 이거를 짭니다. 허연 사발에다가 한 반 사발 정도 이거를 따고 한쪽에는 사탕 하나 한쪽에는 이 마늘을 한쪽 이렇게 쥐고 있으면서 이 물이 참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이게 너무너무 써가지고 먹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어머니가 늘 이걸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이 육모초만 보면은 가슴이 맺히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어디든 간에 어머니한테 하루에 전화 한 통화씩 하고 자주 어머니하고 대화하시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못한 게 정말로 너무 아쉽고 어머니한테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육모초만 저는 보면은 어머니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래서 이 육모초는 제가 어렸을 때 먹어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육모초를 어머니가 새복에 이렇게 찢어갖고 이 즙을 이렇게 해갖고 먹으면은 굉장히 씁니다. 굉장히 쓴데 여름에 이 진짜 더위도 많고 이럴 때 저는 학생들한테 늘 이 얘기를 해줍니다. 육모초 이 쓰지만 여름에 먹으면은 여름을 한철 이기는 데는 아주 문제없는 그런 약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육모초를 뜯어갖고 여름에 덥지만 좀 먹어라. 그러면은 이 더위를 이기는데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래서 저는 육모초를 그때 당시에 이렇게 먹고 한쪽에 마늘은 안 먹고 사탕만 얼른 어머니한테 이게 낚아채가지고 가서 사탕만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를 즙을 짜서 조금 여러분들 많이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조그만 잔에다가 한 잔 정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종이컵에다가 반 잔 정도만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드시고 마늘 한쪽 드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거를 먹고 참 이렇게 육상을 해보고 하니까 상당히 뛰는데도 도움을 주고 이 더위를 참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이 육모초를 보면은 우리 그리운 어머니가 늘 생각이 나서 이 엄마 생각을 하면은 참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맺히는데 이 육모초는 진짜 우리 어머니에게 최고로 이 좋은 약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음료수나 이 찬 얼음 과자 같은 거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속이 냉하기 때문에 설사도 날 수 있고 우리 병증을 자꾸 얻을 수 있습니다. 혈액을 자꾸 응고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를 더울수록 이렇게 이 쓴 약을 먹고 이 밥맛을 잘 땡기게 하고 혈액을 잘 좋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육모초는 어머니에게 대단히 좋은 약초였습니다. 오늘 비가 좀 이제 떨어지네요.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